자, 1107번이야. 다음 중에서 정비례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얘기했지. 정비례라는 정의도 좀 기억해 놔야 돼. 알겠죠? x의 값이, 알겠지? x축에 있는 값이 2배, 3배, 4배, 알겠죠?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y 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 이렇게 증가하는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 관계라고 불러.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거속시, 알겠죠? 거속시 이렇게 생각해내야 되고, 시속, 분속, 초속 이런 게 붙으면 속력이란 얘기야. x란 얘기고, 여기에 얘는 시간과 여기는 거리는 킬로미터로 표현해야 돼 라는 얘기죠. 킬로미터니까 거리가 되겠죠. 여기는 90이 될 거고, 시간을 y라고 봤잖아. 그치? 항상 알겠죠? 여기 관계식 y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알겠지? 많아. 그래서 y는 알겠죠? 속력분의 거리죠. 알겠지? 그래서 x분의 90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단항이면 얘는 어떻게 해서 x 위에 짝대기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반비례라고 이렇게 불러. 자, 2번 같은 경우는 1m의 무게가 알겠지? 20g인 철사의 xm의 무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겠죠? 자, 여기에 1m의 단위 길이거든. 알겠지? 하나라는, 알겠죠? 단위라는 건 하나의 무게가 20이야 라고 했을 때 x개가 있으면 몇 g이야 이런 얘기잖아. 그렇죠? 많이. 그래서 1일 때 20이면 2일 때는 20이 2개 있는 거고 3일 때는 20이 3개 있는 거고, 그러면 x개가 있으면 20이 x개가 있어. 그게 어떻게 y란 얘기죠. y 이꼴은 20x 이렇게 하면서 얘는 정비례. 알죠? 답이 되겠네. 그죠? 자, 200g의 소금물 이렇게 나오면 소금물은 날짜 쌤이 요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퍼센테이지, 여기는 소금, 여기는 소금물, 알겠죠? 이렇게 표현해서 얘 둘이 곱하고, 알겠지? 100으로 나누면 알겠죠? 뭐가 된다? 소금이 된다.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하면 농도가 된다. 공식 꼭 외워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세 칸을 어떻게 하든 다 채워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죠? 자, 200g의 물에 소금 X를 했으니까 여기는 소금 물에다가 소금을 더하는 거죠. 알겠지? 여기는 소금이 될 거고 농도는 Y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00. 알겠죠? 소금물분에 소금 한 다음 곱하기 100 하면 얘가 농도가 돼. 알겠죠? 그러면 Y는, 알겠지? 자, 어떻게 될까? 이 x 더하기 200분의, 알겠죠? 100x. 이런 형태 복잡한 식이 나와. 알겠죠? 맞니? 이거는 우리는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니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자, 대각선 길이가 마름모의 넓이잖아. 마름모의 넓이는 알겠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알겠죠? 뭐 이유는 중학교 3학년쯤 되면 배워. 알겠죠? 마름모의 넓이는, 알겠지? 서로 다른 대각선의, 알겠지? 곱의, 알겠지? 반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넓이를 y라고 했고, 대각선 길이가 x16이니까 16x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면 8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항이고 x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해서 정비례야. 됐죠? 자,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엔 50리터의 물에 담겨있는 물통에 매분 1분 동안에 2리터 뽑는다는 거야. 1분이면 2리터. 알겠죠? 자, 그러면 2분이면 2리터가 몇 번? 2번 나올 거고, 3분이면 2리터가 몇 번 나와? 3번 나올 거고. 알겠지? 그러면 X분이 지나면, 알겠지? 2리터가 얼마? X분이 되겠죠. 이해되게? 그러면 X분 후에 물통에 담겨 있는 물의 양이라고 했거든. 알겠지? 만약에 이제 빠져나간, 이제 그러니까 넣은 물의 양은 y 이꼴 2x가 돼서 정비례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알겠지? 50이라는, 알겠지? 물에 담겨 있는 물통에, 알겠지? 넣었을 때, 알겠니? x분 후에 물통이 담겨 있는 물의 양입니다. 알겠죠? 맞니? 그러면
자, 50에다가 알겠지? 요만큼이 어떻게 더해지겠지? 얘가 어떻게 y가 되는 거야. 여기에 정비례처럼 보이지만 알겠지? 여기에 하나의 단항이 돼야 돼. 더하기 빼기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자, 정비례는 아니다. 자, 1108번이야. 알겠죠? 자, 다음 중 y가 x의 정비례인 것은 정비례. 자,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알겠지? 안 돼. 일단은 버려. 단항이 돼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y인 이꼴 알겠죠? ax의 이런 꼴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x분의 y다. 쌤이 누누 얘기했죠? 양변을 x 나누면 모든 정비례는 이런 꼴이 되어 있으니까 얘만 달라. 알겠지? 얘를 구하는 방법이 x분의 y다. 알겠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정비례라고 하는 거지. 이제 반면에 y는 이꼴 x분의 a면 반비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x를 곱하면 xy. 알겠지? 요런 꼴이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해서 반비례, 얘는 어떻게 해서 정비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자, x분의 y가 있으니까 얘는 정비례가 되는 거 맞는 말이고 얘는 반비례죠. x 위에 짝대기가 있으면 반비례. 알겠죠? 둘이 곱한 것도 마찬가지 반비례. 자, 1109번이야. 자, y인 이꼴은 어떻게 해서 2분의 1 x라고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맞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서 정비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x에 짝대기 있으면 반비례. 알겠죠? 얘는 정비례. 정비례 상수는 2분의 1. 다시 말해서 2분의 1은 x 좌표분의 y 좌표가 항상 2분의 1이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기억은 맞는 말이고 x 값이 2배가 되면 y 값이 2분의 되는 것은 반비례 얘기죠. 얘가 2배가 돼야지 정비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닐 거고 얘는 맞고 x의 값이 6일 때 알겠지? 자, 6,3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x 좌표분의 y 좌표 했을 때 2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이 값이 일정하다. 이게 정비례죠. 자, 그래서 1109번의 답은 기억하고 뒤끝이 답이야. (1110) 번이야. x 값이 2배, 3배, 4배 늘어날 때 y 값이 2배, 3배 늘어난다는 것은 뭐라고? 정비례. 알겠지? 정비례야 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좌표가 x가 3일 때 y가 15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정비례 상수는 x분의 y로, 그래서 자, 마이너스 3분의 15가 될 거고 마이너스 5가 돼. 그러면 y는 이꼴은 알겠지? 뭐가 돼? 마이너스 5x 이런 꼴이 되든가, 또는 x분의 y가 항상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돼 라는 얘기죠. y가 마이너스 21에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20 이꼴은 마이너스 5에다가 뭘 곱해야 되니? 라는 얘기죠. 4를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야. 자, 1111번이야. 알겠지? 자, 여기 정비례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x가 6일 때 y가 9래. 알겠지? 정비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서 ax, 그리고 여기서 a를 구하기 위해서 x분의 y. 알겠지? 모든 정비례는 무조건 이런 꼴을 가지고 있어. 알겠지? 그 꼴에서 다른 거는 오로지 요 a 값만 달라. 그래서 a 값을 구해야지 정비례 구분할 수 있겠지. 그래서 x분의 y고 x 좌표분의 y 좌표를 통해서 a를 구할 수 있는 거죠. 6이 되고 9가 됐으니까 약분하면 2분의 3인 거야. 따라서 얘는 y는 이꼴 얼마가 돼? 2분의 3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지? 또는 자, 얘를 어떻게 관계식이 아니가 알겠죠? 2분의 3이 x분의 y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관계식은 무조건 y는 이꼴로 표현하고. 자, 1112번이야. 자, x의 값이 2배, 3배, 4배 증가될 때 y 값도 똑같이 된다. 뭐라고? 정비례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y는 이꼴은 ax가 될 거고 a는 x분의 y가 된다. 알겠지? 이렇게 무조건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이 관계식의 다음 표와 같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분의 y를 했을 때 이 값이 항상 어떻게 요 값으로 일정해야 돼. 변하면 안 돼. 이런 뜻이잖아. 그럼 x와 y를 동시에 주어진 걸 찾아. 여기 같은 거. 알겠지? 그리고 x분의 y를 하는 거야. 그래서 y가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잖아. 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 문제 동안은 변하지 않아. 알겠지? 따라서 x분의 y가 알겠지? 마이너스 4분의 a가 될 거고 알겠지? 이 값도 알겠지? b분의 알겠죠? 1이 될 거고 됐어요? 만약 그 다음에 c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 항상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일단은 얘랑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자 마이너스 4분의 a가 알겠죠?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다라고 해. 그러면 대각선을 곱해 가지고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야 2로 나눠서 어떻게 해서 이제 2가 돼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얘와 같으면 얘를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다 2를 곱하면 분자 2를 곱해야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가 됐으니 a가 2가 돼.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b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b는 얘하고 둘이 무슨 관계? 역수관계, 분모 분자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분의 2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찾아내고 좀 특이한 게 알겠죠? 요거죠. 자, c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이꼴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얘는 마마는 플러스로 바꾸고 알겠죠? 이렇게 대각선을 곱하는 게 편해요. 알겠죠? 이렇게 곱하면 c가 될 거고 알겠지? 요거랑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곱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2분의 3이랑 2랑 곱할 거니까 얼마? 3이 돼. 이렇게 풀어란 얘기죠. 알겠지? 자, 그리고 a 더하기 b 빼기 c니까 a는 얼마죠? 2. 알겠죠? b는 얼마지? 마이너스 2. c는 얼마? 3. 따라서 알겠죠?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네. 자, 1113번이야. 어떤 물통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을 때, 알겠지? 이렇게 물을 넣는다는 얘기죠. 수면의 높이는, 알지? 자, 여기 물이 들어가면 요 수면의 높이를 얘를 얘기하는 거야. 1분 동안 2cm야. 1분 동안에 2cm 올라가면 2분 동안은 2 곱하기 2가 될 거고 2배 올라갈 거니까 3분 동안은 어떻게 해서 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x분이 지나면 2 곱하기 x가 된다. 이렇게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자, 물을 x분 동안 넣을 때 알겠지? 수면의 높이는 ycm야. 그럼 y는 얼마가 돼? 2x가 돼. 알겠죠? y를 x에 관한 식으로 알겠지? y를 하면 y는 이꼴로 만들어 x에 관한 식 x가 문자인 식으로 표현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1번은 y는 이꼴 2x. 자, 그 다음에 물통의 높이가 알겠지? 60cm일 때 그러면 봐봐. 단위를 보는 거야. 알겠죠? 자, 센티미터 요 y 뒤에는 센티미터가 있고 x 뒤에는 분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센티미터잖아. 그러면 이 60이라는 값은 y 값이란 얘기죠. 알겠지? 그러면 주어진 y값에 60을 집어넣고 2x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얘는 30 이꼴 x가 되겠죠? 그리고 x 뒤에는 단위가 뭐야? 분이니까 30에 어떻게 해서 30분 이렇게 적어달라 이런 얘기죠.
자, 1114번이야. 어떤 서점에서 구입한 금액의 5%의 포인트를 적립해 준대. 그러니까 금액을 어떤 금액을 사면 그 금액의 5%를 알겠지? 그 사람 이름으로 어떻게 해서 포인트를 쌓아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 X 원치를 구입하면 알겠지? 자, 얘가 구입한 금액이죠. 알겠지? 그러면 얘를 준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포인트라는 것이 X라는 점수에다가 얼마 100분의 우리가 퍼센테이지는 항상 계산할 때는 일부러 100을 곱한 거니까 100으로 나눠줘야 돼. 그리고 5를 곱해주는 거죠. 이걸 포인트 점수 y라고 하는 거야. y는 약분하면 20분의 1 x가 되겠죠. 맞니? 자, 1115번이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20g짜리 추를 용출에 달았더니 용수의 길이가 4cm 늘어났대. 알겠지? 자, 20g에 얼마가 돼? 4cm가 늘어나는 거거든. 알겠죠? 많이. 그럼 우리한테 궁금한 거는 1g당 몇 cm 늘어나냐라고 하면 얘를 1로 만들면 20으로 나눠주면 되죠. 얘도 어떻게 2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20분의 얼마? 4. 알겠지? 5분의 1. 알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g을 올리면 5분의 1에 2가 될 거고, 3g을 하면 5분의 1에 3이 될 거고, xg을 하면 5분의 1에 x만큼 늘어나겠지. 알겠죠? 그래서 자, 일단은 y는 이꼴 알겠지? 늘어난 길이는 알겠죠? 5분의 1x야 일어나는 거죠. 늘어난 길이를 물어본 거야. 알겠죠? 그래서 11cm가 될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x 뒤에는 g이 있고 y 뒤에는 cm가 있는데 얘는 cm야. 따라서 뭐야? 11은 y 값이라는 거죠. 알겠지? 그러면 얘가 11이 될 거고 알겠지? 5분의 1x가 될 거고 양변에 5를 곱해주면 x는 어떻게 해서 55g 이렇게 되겠죠. 자, 1116번이야. 알겠죠? 자, 어떤 스마트폰 한 대의 원가가 60만 원이래. 판매 가격은 125만 원이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익을 얼마 차지하면 빼면 65만 원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한 대를 팔면 알겠지? 65만 원이 생겨. 두 대를 팔면 65 곱하기 2가 될 거고, 세 대를 팔면 65 곱하기 3이 될 거고, X대를 팔면 65 곱하기 얼마? X만큼의 이익이 생길 거야, 수익이. 그러면 얘 수익을 Y라고 한 거잖아. Y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래서 Y는 65X 이렇게 얘기하고, 알겠지? 자, 여기에 X대 알겠죠? 맞니? 그러면 여기에 대가 있으니까 이 50이라는 숫자는 X의 값인 거야. 그러면 Y는 이꼴은 알겠지? 65에다가 곱하기 50을 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300이 될 거고 더하기 250이 될 거고 60에다가 알겠죠? 50을 곱하면 3000이 되겠죠? 3250만 원. 자, 1117번이야. 중기와 유라가 전체 일의 양이 1인 어떤 일을 하는데, 알겠지? 중기 혼자서 하면 3시간이 걸리고, 유라 혼자서 일하면 5시간이 걸린대. 알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1시간을 덩어리로 봐봐. 알겠지? 그러면 얘를 다 합쳐서 1이란 얘기거든. 그럼 하나당 3분의 1씩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해돼? 알겠죠? 그래서 중기가 알지?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양이 얼마가 돼? 3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어요? 유라는 혼자서 5시간이니까 알겠지? 결국 1이라는 것을 5등분 해가지고 알겠지? 얘 다 합치면 1이 된다. 그러면 유라는 얘를 5분의 1, 1시간당 5분의 1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유라는 5분의 1을 하는 거고
알겠죠? 그럼 중기와 유령 함께 x 시간 동안 일했다면 알겠지? 1시간에 3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x를 해주면 되고 유라는 5분의 1 x를 하면 되는 거고 둘이 같이 일을 하니까 더해야 되겠지? 그게 1의 양이야 이런 얘기잖아. 더하기 있다라고 하지 말고 알겠지? 동료항이니까 계산 가능한 거죠. 얘는 15분의 5가 될 거고 얘는 15분의 얼마? 3이 돼. 따라서 y는 꼴은 15분의 얼마가 돼? 8x가 되겠지. 그죠? 요게 y가 x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자,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그러니까 알겠죠? 정리를 좀 해볼게. 알겠지? 자, 정비례 하면 항상 y는 꼴은 어떻게 해서 ax 꼴로 자, a는 x분의 y가 되는데 항상 x좌표분의 y좌표가 일정한 값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런데 이노마의 특징이 뭐냐면 원점을 알겠지? 모양을 기억하는 거야. 원점을 꼭 알겠지? 꼭 지나. 알겠지? 지나고 알겠죠? 그리고 기울어진 알겠지? 직선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기울어진 직선이 이런 미끄럼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미끄럼틀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증가함수가 알겠지? 증가 형태가 되면서 얘는 어떻게 해서 a가 양수인 거고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해서 감소하는 형태가 될 거고 알겠죠? 여기는 a가 0보다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됐겠네. y는 꼴은 마이너스 4분의 1의 x가 될 거고 됐지? 자,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음수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서 알겠죠? 정확히 표현하면 오른쪽으로 4칸 갈 때 밑으로 1칸 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았죠?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틀렸고요. 여기 뭐 어떤 좌표를 지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요 x 좌표를 x에다 집어넣어서 얘가 나오면 지나는 거고 y 값이 얘가 안 나오면 안 지나는 거야. 8을 집어넣으면 얘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러니까 지나지 않는 거야. 알겠죠?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4분면은 여기가 1이고 얘가 2고 3이고 4일 때 알겠지? 2하고 4가 지나는 거니까 3번이 맞는 말이 될 거고 자 x값이 증가하면 얘는 무조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 감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알겠지? 그랬을 때 증가하니 감소하니 했을 때 요 그림표 요 끝에다가 이렇게 화살표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감소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알겠지? 아래로죠. 됐지? 그래서 답은 3번. 자, 1119번이야. 자, x값이 3, 0, 3 요렇게 달랑 3개밖에 없어. 알겠지? 우리가 정비례, 반비례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거야. 또는 어떻게 해서 요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선으로 표시되잖아. 이때는 x의 값을 전체 x의 값에 대해서 할 때고 여기는 달랑 3개밖에 없으니까 알겠지? 점으로 표시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얘는 탈락. 알겠죠? 요거 중에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봐. 알겠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y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돼. 알겠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게 되면 알겠지? 0이 될 거고. 알겠죠? 3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2가 돼.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0, 3, 이렇게 세 개의 점 찍히는 답은 1번이 답이 돼. 자, 1120번이야. 여기는 x에 관한 알겠지? 말이 없지. 그럼 x가 수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선이 나와야지. 이것처럼. 자, x가 이런 꼴이 됐으니까 아, 정비례구나.
알겠지?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그러면 얘들 제끼고, 알겠죠? 얘도 제끼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좌표가 하나씩 나와 있잖아. 알겠지? 이 좌표를 지나는지 확인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y는 이꼴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자, 뭘 집어넣어? 5를 집어넣어 볼게. 알겠지? 그러면 5, 알겠지? 자, 약분해서 얼마? 마이너스 3이지. 5,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알겠죠? 요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돼. 자, 1121번. 자, x가 0보다 클 때 정비례 관계는 일단은 정비례 관계에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다가 0,0을 지난 직선이고 올라갈 거고, 알겠지? 굉장히 가파른 이런 형태 그림이 나올 거야. 여기 어디에 1,7을 지날 거란 얘기죠. 자, 이런데 x가 0보다 크다. 자, 요 기준에서 이 부분이 x가 0보다 큰 거고 이쪽은 x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음수고 여기는 양수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잘 알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요까지만 쓸 거야 라고 하고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알겠죠? 이 등호 안 들어가 있으니까 0이 어느 4분면을 지나는지 라고 할 때 여기가 1,4분면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끝. 자, 1122번이야. 자, 정비례 관계 있고, 알겠지?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이걸 좀 기억해야 돼.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원점을 지나는 거 맞죠? 맞니?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오른쪽 아래 향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자, A가 0보다 크면, 알겠지? 오른쪽 위로 향한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됐지? 맞나?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자, 기억하자고. 그래서 틀렸고, 맞고. A가 0보다 크면, 알겠지? 여기에 오른쪽 위로 향한다는 것은 증가한다는 뜻이야. 알겠죠? 오른쪽 아래로 향하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서 2하고 4, 4분면을 지나겠지. 그래서 기억 뒤것이 답이야. 자, 1121번 정비례 그래프에서 알겠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점을 알겠지? 꼭 지나는 알겠지? 기울어진 직선이야. 됐어요? 맞니? 자, 이런 형태에서 A가 정비례 상수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그렇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A 값이 크면 클수록, 알겠지? 미끄럼틀이, 알겠지? 재미있다. 이걸 기억하자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걸 다 수학에서는 y축에 어떻게 해서 알겠지?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지? 자,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존재하면 자, 요런 애가 있고 요런 애가 있을 건데 미끄럼타면 여기는 재밌고 여기는 좀 완만하니까 재미가 없겠지. 알겠지? 그 얘기를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중심을 보면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가깝다는 것이 많이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고 절대값이 큰 거. 절대값을 보는 거야. 3이고 3분의 2고 4분의 5고 얘는 2고 5고 절대값 제일 큰 건 5번이 답이 되겠지. 자, 1124번이야. 자, 정비례 관계이고, 알지? 이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 자, A의 절대값, 정비례 상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해서 Y축에 가깝다. 알겠지? 자, 이걸 쉽게 생각해서 미끄럼틀 하면 어떻게 해서 가파르다,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가 2x야. 그러면 3분의 1은 얘보다 어떻게 작고, 알겠지? 마이너스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서 얘들은
제외시켜 줘야 돼. 플러스 값을 가질 거니까. 그러면 절대값이 얘가 어떻게 해서 y 이퀄 마이너스 절대값이 1이거든. 1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돼. 자, 두 정비례 알겠죠? 자, 여기는 절대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절대값이 1인 게 보이고 알겠죠? A가 알겠지? 이렇게 내려가니까 음수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쵸? 많이. 그리고 얘보다 얘가 어떻게 더 재밌지 않겠니? 그러니까 1보다 절대값이 큰 놈을 찾아야 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돼. 자, 1126번이야. 자, A, B, C 이렇게 있는데 여기 관계를 물어보래. 자, 얘는 C는 0보다 커. 그리고 A와 B는 음수니까 일단 C가 제일 커야 돼. 양수니까. 알겠죠? 그리고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0에서부터 거리잖아. C는 여기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런데 B가 어떻게 해서 가파르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크고 A는 절대값이 작다. 이렇게 되겠죠. 수직선상에서는 오른쪽이 크니까 이런 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C, A, B.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돼. 1127번. 자, 정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두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이 중에서 얘를 먼저 사용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수학 문제는 문자가 없는 걸 먼저 사용을 해야 돼. 알겠지? 자, 정비례니까 x 좌표분의 y 좌표가 그게 정비례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15 했더니 마이너스 5가 돼. 알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문제에서는 모두 다 알겠지? 정비례 상수, 상수잖아. 상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알겠죠? 자,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뭐가? 알겠지? x 좌표분의 y 좌표가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0이 될 거야. 그래서 b 빼기 a. 자, b가 얼마? 10이고 빼기 a가 마이너스 5니까 얼마가 돼? 15가 되겠죠. 1128번 정비례 상수 알겠죠?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다시 말해서 x좌표분의 y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것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죠. 알겠지? 또는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오면 위에 있는 점입니다. 알겠죠? 5를 집어넣으면 알겠지?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는 거 맞고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 맞고 알겠죠? 그 다음에 4분의 3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하면 플러스가 되고 약분해서 4분의 2, 2분의 1이 되는 거 맞고 알겠죠?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알겠죠?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하면 얘는 어떻게 플러스 16분의 9가 나와야 돼. 얘가 답이네. 알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값은 변하지 않고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 이런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129번이야. 자,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4는 x분의 y가 될 거야. 알겠지? 자, 여기에서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a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4가 돼. 이런 얘기야. 됐지? 많이. 또는 이거 앞에 부분에 마이너스 1분의 a를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곱은 4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 됐죠? 얘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b분의 마이너스 5가 알겠지? 마이너스 4야.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꿀 수 있어. 그러면 b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5, 4분의 5가 되겠지. 됐어요? c는
알겠죠? 자, 여기는 이번에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상관없다니까. 알겠죠? 자, y는 9가 되고 마이너스 4의 c가 됩니다. c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했으니까, 알겠죠? 전부 다 4로 통분할게요. a는 4분의 16이 될 거고, b는 4분의 5가 될 거고, c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돼. 따라서, 알겠죠? 하면 4분의 얼마? 12. 그래서 얼마? 3이 답이 돼. 자, 1130번이야. y는 꼴은 a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프 위에 p점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를 구해줘 라고 하는데, 그래프가 보이면 무조건 좌표 찾기요. 여기 좌표를 먼저 이용하는 거야. 이 좌표가 마이너스 2,2분의 3이잖아. 알겠지? 얘는 얘를 모르지만 얘는 다 나와 있으니까 얘부터. 알겠지? 그래서 얘는 분수가 있을 때는, 알겠지? x분의 y보다는 그냥 집어넣는 거야. y가 2분의 3일 때. 알죠? x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됐지? 맞니? 자, 그러면 y는 이꼴은 마이너스 4분의 3 x라는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야. 알겠지? 그리고 이게 y 값이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9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x가 될 거고,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9에다가 여기 역수를 곱해주면 되죠. 3분의 4. 얘가 넘어가면 역수가 됩니다. x가 될 거고, 약분하면 3, 2가 돼서 x는 얼마? 6. 자, 1131번이야. 자, 여기도 좌표 찾기라고 보면 돼.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 주어졌잖아. 그럼 여기에 a라는 좌표에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럼 x에다가 이 선상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9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9가 된다는 얘기야. b도 같은 높이 있으니까 9가 되는 거죠. 됐지? 맞니? 자, 그리고 여기 x좌표도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bp, 알겠지? bp의 길이가 요 길이잖아. 요 길이가, 알겠지? 얘가 주인공이야. ap라는 길이, 알겠지? 요 ap라는 길이가 여기서 요까지인데, y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니? 3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의 몇 배? 2배 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6이 되는 거야. y축으로 6만큼 떨어졌는데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a는 x분의 y가 될 거고, 알겠지? 여기에 6분의 9, 그래서 2분의 3 됐죠? 자, 그래서 a 좌표는 마이너스 3,9가 되고 b는 6,9가 되고, 됐죠? a 값은 2분의 3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면 이렇게 좌표 찾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된다. 자, 1132번이야. 일단은 딱 봐도 원점을 지난 기울어진 직선이니까 정비례하면 y는 꼴 ax 꼴이야 라고 할 거고, a를 알면 자, 정비례 간의 구분이 되겠네. 여기 좌표, 그래프 나오면 좌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 하면 a는 5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y는 5분의 3x, 알겠죠? 요게 식이야. 자, 1133번이야. 그래프가 보여? 여기에 점은 알겠죠?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죠? 많이 정비례야. y는 꼴 ax가 될 거고, 얘는 a는 x분의 y가 될 거고, 좌표가 하나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따라서 얘는 y는 꼴 마이너스 2분의 5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요 x분의 y일 때 이 상수잖아. 정비례 상수. 얘는 상수가 뭐라고?
변하지 않는다. 이 값이 고정이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될 거고 다르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야. 다르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얘가 답이 되겠네.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 앞에 거분의 뒤에 거. 얘도 앞에 거분 뒤에 거 하면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18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1134번이야. 여기에 좌표가 3, 마이너스 4잖아. 원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정비례 y 이퀄 ax가 될 거고 a는 x분의 y가 될 거고 여기가 3분의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3분의 4 x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을 지난다 했으니까 앞에 있는 게 x고 뒤에 있는 게 y야. 그러니까 여기에 k분의 5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었으면 좋겠어. 대각선 곱해서 4k, 대각선 곱해서 마이너스 15, k는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풀어도 되고 y가 5야. 알겠지? 3분의 4에 x는 k야. k는 5에다가 역수를 곱하면 되죠. 4분의 3 해서 알겠죠? 맞니?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분의 얼마 15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자, 1135번이야. 정비례 관계이고 거기 상수가 5분의 3이야. 알겠지? 얘가 5일 때 얘가 3이야. 알겠지? 그러면 5일 때 3인데 얘가 실제로는 10이잖아. 2배 줬으면 얘도 2배가 되겠지. 이렇게 2배가 돼서 6이 돼.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가 10이니까 여기에 좌표를 구하는 거야. 10, 10을 집어넣으면 6이 나오겠지. 맞니? 그러면 요거는 y축으로 떨어진 게 10이고 요거는 어떻게 해서 요거는 x축으로 더 떨어진 거니까 6.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약분해서 얼마가 돼? 30이 답이 돼. 자, 1136번이야.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 x좌표가 3이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3,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여기는 나겠지? 3, 3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가 몇 층? 2층. 여기가 뭐야? 지하 3층. 여기서까지는 5. 위에서 아래를 빼면 길이가 나와. 2에서 빼기 마이너스 3을 하면 y좌표니까 높이니까 y좌표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5가 돼. 이런 얘기고. 그러면 2분의 1에 알겠죠? 밑변을 5로 보는 거죠. 알지?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알겠죠? 꼭 지점에서 밑변에 대해서 수직하게 내렸을 때 요 길이. 알겠죠? 요게 3이 되겠죠? 맞나? 3에서 2분의 15가 돼.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돼. 자, 1137번이야. 정비례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고, 알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알겠지? 좌표 하나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 알겠죠? 일단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면 여기라고 해. 알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죠. 맞니? 그래서 2 이렇게 될 거고 6이 될 때가 언제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6 이꼴은 마이너스 2x가 여기 b라고 하면 되죠. 알겠네. b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 있으면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요 점이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알겠지?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될 거고 알겠죠? 마이너스 1,6입니다. 마이너스 1,6은 여기가 될 거고 알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 라는 얘기죠. 됐지? 여기 좌표를 찾는다 했죠? 마이너스 1,6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2 여기 좌표는 3,6
됐나요? 마이너스. 자, 그래서 x축과 y축과 나라는 걸 밑변을 잡으면 돼. 둘 다 있으니까 여기는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면 돼. 알겠지? x좌표로 봐야죠.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하면 2가 될 거고. 알겠지? 두 칸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y좌표로 봐야지. 6에서 얼마야? 2를 빼서 4.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2. 알겠죠? 그래서 4가 답이 돼. 자, 1138번이야. 여기 좌표 하나 나와 있고, 여기는 원점이고, 얘만 구하면 되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8인데, 여기에 좌표가, y좌표가 8인데, x좌표가 몰라. 알겠지? 정확히 찾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맞니? y좌표 8 이꼴은 a의 x가 될 거고, x는 양변을 a로 나해서 a분의 8이야. 요렇게 여기를 a분의 8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넓이가 16이잖아. 여기가 16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8에서 0을 빼면 8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 곱 8 곱하기, 알겠지? 요 길 높이라고 했을 때 h는 얼마가 돼? 16이야 라구나 4가 될 거고, 그러면 4h가 16이니까 4로 나누면 4가 되겠죠. 그럼 요 길이가 4란 얘기야. y축으로 4만큼 떨어져 있는데, 알겠지? 4만큼 떨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1분의 8이, 알겠죠?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꿔도 돼.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8 이꼴은 a가 될 거고, a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돼. 자, 1139번이야. 이 그래프 나왔으니까 얘도 좌표 찾기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알겠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요 y 이꼴 ax가 요 삼각형을 정확히 반띵한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자, 여기 a 좌표 여기가 6이야 라고 해서, 그러면 이 좌표는 6,6을 집어넣으면 8이 되겠죠. 6,8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넓이를 구하는 거죠. 여기가 6이고 얘가 8이니까 2분의 6 곱하기 8해서 알지? 약분하면 4가 되고 24잖아. 이해돼? 그러면 24를 반띵하는 것은 12, 12로 나눈다는 얘기잖아. 요 넓이가 10이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 4가 되겠죠. 정확히 반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좌표가 6,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6분의 4 하면 3분의 2가 되겠지. 얘가 정비례 상수 a가 되는 거죠. 맞니? 이렇게 구해도 되고. 됐죠? 맞니? 또는, 알겠지? 여기가 6,8이 되는데 요거는 좀 알아놔.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되었을 때 꼭지점을 이렇게 나눈다고 해. 알겠지? 그랬을 때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라면 꼭지점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노마가 이 삼각형의 높이자 요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높이가 똑같다면 밑변이 어떻게 넓이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넓이 b도 a 대 b가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 문제처럼 어떻게 꼭지점이 동일한 상태에서 이게 되면 얘가 정확히 반띵되는 거죠. 그래 8의 반은 얼마야? 4야. 이렇게 구하면 되죠. 여긴 6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알지? 여기에 좌표가 6,4구나 이렇게 해서 a는 x분의 y 이렇게 한 다음에 6분의 4가 돼서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구해도 돼. 됐죠?